정상회담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형태의 합의문이 나오느냐인데, 여기 보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인트 데클러레이션이라는 게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커뮤니케, 그 다음에 조인트 프레스, 그다음에 싱글 프레스라고 해서 싱글 프레스가 나오면 이제 가장 약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조인트 데클러레이션의 형태로 나와서 그 의전상, 형식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 합의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의전상으로는. 그런데 박병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의 내용을 받아보고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실망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문인데, 뭐가 기대가 됐냐면 시간표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가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020년 정도를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CBID라는 표현이든 아니면 그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갔으리라고 봤는데,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이행 조치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고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를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트윗이 상당한 그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공적인 회담이 될 거다. 그리고 나를 비난한 모든 전문가들이 다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트윗들을 뭐 정상회담 바로 전날까지도 계속 날리고, 그다음에 한번 취소됐다가 이제 다시 북한이 일종의 좀 항복하는 형태로 다시 들어온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거를, 많은 것들을 미국이 요구했고 그것을 북한이 들어줬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기대가 없었으면 이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북한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이제 코피 작전 얘기도 나왔고,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핵실험도 있었고요. 1년도 안 된 지금 시간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뭐 협상이 시작된 게, 물론 그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동안 그 접촉이 있었겠지만 협상이 시작된 게 불과 한 2, 3개월 전부터 협상이 시작을 해서 그 협상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이행 조치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그다음에 검증까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무리였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서론에 해당하는 정상회담이고 그다음에 예고편에 해당하는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정상회담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 비핵화가 될 때 경제 제재를 다 해제하는 형태의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상회담의 내용을, 그 합의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ID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CBID라는 용어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자기가 블레싱을 줄 거다라는 거를 최초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종전선언의 탄력을 받으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거의 이제 70년이 되는 70년 전쟁인데, 종전이 안 된 전쟁인데, 여기서 북한이 사실상 이제 그만 전쟁을 하자, 끝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패전선언이죠. 북한이 미국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한미동맹한테 이길 수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쟁 끝나자라는 것은 패전선언이고, 종전선언과 함께 CBID를 받으면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군대 자산인데 그거를 다 포기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거의 항복문서 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패전문서, 항복문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고 CVID 뭐 북한의 내부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다 뒤지겠다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항복문서를 쓰는 형태의 합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합의문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 CVID라는 표현은 앞으로 종전선언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끼리는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CVID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목표로 계속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이게 패전의 형태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전략상 비핵화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비핵화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비핵화를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아마 그런 모양새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론이고 예고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략적 비핵화로 나오면 이제 시간표와 이행 계획이 북한 자체대로의 시간표와 이행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자체의 시간표 이행 계획이 있는 모양새로 가서 북한은 굉장히 빠른 초기 이행 조치들을 취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미국도 굉장히 빠른 시간표를 맞춰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빠르게 나온 게 이제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는 아마 미사일 사이트, 그 테스트 사이트하고 또 뭐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수주 안에 일어날 건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 모두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추구하는 모델이 뭘까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국가 전략이라는 게 과연 과거에도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가장 유사하게 나오는 모델이 일본 형태입니다. 일본 모델은 군대 자체를 포기를 하고 미국과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얻어내고 물론 동맹이란 그 것으로 갔지만 아마 북미 동맹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북미 동맹에 맺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대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그런 형태죠. 김정은이 선택한 모델도 아마 그런 모델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걸 계속 담보해 나갈 수가 있느냐. 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다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가 장기 집권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 집권 국가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앞으로 자기의 그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 부분은 뭐 이정남 교수님이나 박정원 박사님께서 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합의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많이 득실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본 것도 없고 그렇게 손해를 본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미국 쪽에서 한 약속들은 대부분 다 되돌릴 수 있는 약속들이죠.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도 북한이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수교 협상 들어가는 것도 바로 중단시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정상 국가의 위치를 얻었고 뭐 대등한 관계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불량 국가고 뭐 악의 축의 국가다라고 선언 한번 하면 다 끝나는 얘기고, 종전선언과 관련한 것도 뭐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제재가 반드시 풀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큰 실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이 있어요. 그 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30대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나와서 약속을 하고 정상국가로 가고 중대한 변화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사기치고 가게 되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사기꾼, 그다음에 불량 국가에서 핵만 붙들고
이 고난의 행군을 30년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쪽이 좀 더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토론하고 마치겠습니다.